지금 세계는 단순한 지역 분쟁의 시대를 지나 완전히 새로운 군사 질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더 이상 상징적 우호관계가 아니라 실제 군사기술과 전쟁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까지 결합하고 있고, 이라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오히려 협상 주도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조차 이제 모든 전선을 동시에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미국은 한국의 전자권을 쉽게 넘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더 위험한 군대로 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은 중동과 대만, 한반도 문제에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뉴스 해설이 아니라 세계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본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어떤 국가가 살아남고 어떤 국가가 새로운 질서에서 밀려날지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군사 블록과 전략 축이 충돌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 체제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세계는 훨씬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NATO 중심의 서방 진영,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으로 이어지는 반서방 축이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은 더 이상 고립된 주변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 균형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북러 군사협력,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OPCOM 문제,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는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중심 질서의 통제력 약화와 새로운 지정학적 연대 형성이라는 동일한 구조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미 상징적 우호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협력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한적 지원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장기전으로 인해 막대한 포탄과 군수물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서방 제재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접근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반면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탄약 생산 능력과 값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은 서로의 전략적 부족분을 채워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첨단 군사 기술입니다. 북한은 독자적으로 군사위성, AI 기반 드론 체계, 전자전 시스템, EMP 무기, 수중발사 ICBM 기술을 완성하기 어려운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장기 군사 협력이 현실화되면서 북한은 단기간 내 군사 현대화를 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 차원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전장 경험 공유라는 점에서 훨씬 위험성이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핵심 구조를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단순히 병력 숫자나 전차 보유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드론과 AI, 위성 데이터, 전자전, 실시간 정보 분석 능력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가 드론이 고가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이는 기존 군사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군사 균형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미국이 왜 한국의 전자권을 쉽게 넘기지 않는지도 전략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군의 준비 부족과 연합방위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핵심은 훨씬 더 거시적인 지정학 구조에 있습니다. 전자권은 단순한 군사 지휘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자권이 한국군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한국은 군사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서울이 미국의 전략 목표와 항상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우선시하며 개입을 최소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를 하나의 통합된 전략 네트워크로 운영해야 합니다. 즉, 미국은 단순히 북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OPCON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동시에 여러 전선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리스크, 대만 문제, 남중국해 갈등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막대한 국방비와 금리 부담,
공급망 재편 비용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전략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으며 OPCOM 문제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중동 문제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통로이며 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고금리와 공급망 재편 충격 속에서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미국 역시 중동 전쟁이 가져올 거시 경제적 비용을 부담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 지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보다 군사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새로운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기보다 시간을 끌며 최대한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JCPOA 복원, 제재 완화, 원유 수출 정상화 요구 역시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조급함을 역이용하는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과거 미국의 제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외교적 군사적 차원에서 이란의 전략적 후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 금융 질서의 독점력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세계가 다극체제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제재와 군사 압박이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서로 기술과 자원, 에너지와 군사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생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AI 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의 진입 장벽 자체를 낮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강 대국만 보유할 수 있었던 정밀 타격 능력이 이제는 중견국가 제재 국가들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경험과 군사 기술을 얻고 있고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제재 회피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장기전 속에서 반서방 국가들과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경제, 에너지, 기술,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지정학적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단순한 뉴스 단위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한반도, 대만 해협, 중동은 각각 분리된 위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전략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군사력뿐 아니라 AI, 데이터, 반도체, 에너지 공급망, 금융 시스템 같은 비군사적 권력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OPCOM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지, 왜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강경하게 버틸 수 있는지, 왜 북러 군사협력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세계 질서가 이미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히 군대 규모가 아니라 기술 적응력, 동맹 구조, 공급망 통제력, 그리고 장기전 지속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세계 권력의 운영 방식 자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단순히 위기의 시대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되는 전환기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압도적인 국가가 국제 질서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드론, AI, 사이버전, 반도체, 에너지 공급망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중견국가 제재 국가들조차 예상보다 훨씬 강한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들이 러시아, 중국과 연결되면서 단순한 지역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 구조 변화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단순한 군사력보다 누가 더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미래의 승자는 가장 강한 국가가 아니라 기술 동맹 경제 구조를 가장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